우선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영국 조기 유학 관련해서 세미나 진행하게 될 김경환 차장이라고 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조기 유학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영상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변경을 해서 오늘 세미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진행하는 동안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그냥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긴 말로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세션 다 끝나고 마지막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조기 유학 컨텐츠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 학제랑 특징, 그리고 학교 유형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다른 분들은 상담 오시면 보통 선택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입학 절차는 그럼 학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영국 학제랑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입학까지 총 13년의 교육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부터 보통 널서리로 시작을 하고 총 13년간의 초중등 교육 제공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랑 차이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제 엄밀하게 나눠져 있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는 이 13년의 과정을 한 학교에서 다 마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뭐 11세까지의 수업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뒤에 학년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고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학하려는 학교가 뭐 어떤 교육 과정까지 제공을 하는지도 이제 잘 알아보셔야 되고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전에 이제 뭐 13세 이전의 성적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영국대학교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수는 GCSE라고 해서 이제 14세부터 16세까지 듣는 과정, 그리고 A레벨이라고 해서 16세부터 18세까지 듣는 과정. 요 두 점수가 대학 입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 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저희가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는 9월이 학기 시작일이에요. 그래서 9월 입학 기준으로 학생분이 생년월일을 따졌을 때 만 나이가 몇 세인지를 보고 이 학생은 영국식으로 이어 5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영국 나이로 뭐 이어 12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에서 중3, 고1까지 마친 학생들이 이제 나이로 치면은 15세, 16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나이로만 따지면은 영국에서 가장 이제 높은 과정인 A레벨을 입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나이로 입학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중3까지만 배웠는데 갑자기 영국 애들 이제 대입 준비하는 A레벨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월반을 하는 느낌이라서 요거는 학생 나이나 실력에 따라서 조금 코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학제랑 특징은 이제 탄력적인 학업 환경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생기부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따져야 되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A레벨 시험 점수만으로 보통은 학교 지원 결과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유연한 학습 환경 이거는 뭐냐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생 나이가 뭐 한 살이 많거나 또는 한 살이 적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학생 상황에 따라서 코스를 조금 유연하게 변경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점이 조금 영국 학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은 학교가 어떤 형태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보통 상담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많이 분류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딩스쿨. 말 그대로 기숙 형태 학교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들이 보통 이렇게 보딩 스쿨들로 많이 운영을 되고 있는데 독립적인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심심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정규 수업 이외에도 국제 학생을 위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사진 준비했는데 저희 보딩 스쿨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외부 활동 같은 거 나가갖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쓰는 이제 유형의 학교 형태 중에 공립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역사회에 속한 학교,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국민한테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제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국 현지 학생들이랑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는데 무료 수업인 게 특징입니다. 단, 국제 학생으로서 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무료 수업의 혜택을 누리려면은 부모님이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서 부모님이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 함은 뭐 공무원으로서 석사를 가신다거나 또는 아카데믹 비지터로 초청을 받으셨거나 또는 주재원으로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학생분들이 뭐 나는 이제 내가 석사를 할 거니까 석사 비자를 받아서 가족을 동반을 할 거야. 요거는 이제 2년 전까지는 가능했는데 작년부터는 비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일반 학생 비자로 가족분들을 동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는 주재원 또는 이제 초청 연구원 이 세 가지 형태에 해당되는 분들만 공립학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스폼 컬리지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이건 어떤 형태의 학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GCSE랑 A레벨인데 앞에 뭐 만 5세부터 12세까지 또는 13세까지 해가지고는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14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GCSE랑 A레벨만 운영을 하는 형태를 저희가 보통 식스폼 컬리지라고 하고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영국 학생들보다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영국 대학교를 준비하는 국제 학생들이 주 연령층이 되겠죠. 그리고 꼭 A레벨뿐만 아니라 IB 등 국제 수능 커리큘럼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지만 조금 다양한 코스 커리큘럼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식스펌 컬리지도 하나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선택 기준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생분들한테 학교를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로 파악을 하는 거는 학생의 성향과 목표를 봐요. 예전에는 단순히 성적만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학생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가서 영국 학생들이랑 바로 부딪혀도 전혀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은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서 처음에 좀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학교에 갔다가 나중에 전학을 가면 좋을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이랑 가장 얘기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남학교를 보낼 건지 아니면 여학교를 보낼 건지 또는 남녀공학을 보낼 건지 요거를 가지고도 학교 선택을 많이 고민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거는 입시 결과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 8학군이다 아니면 뭐 이제 용인외고가 뭐 서울대 몇 명을 보냈다더라 이런 거를 많이들 따지시잖아요. 이제 한 만 5세부터 만 11세 이 정도까지는 사실 입시 결과라고 말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나이 때 학교 학생들은 입시 결과를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뭐 본격적으로 GCS를 들어가거나 A레벨을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때부터는 이 학교가 어떤 대학교에 무슨 과를 몇 명이나 보냈는지 입시 결과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학교 선택 기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위치랑 환경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보딩 스쿨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말마다 나와서 도시랑 아니면 문화생활 같은 걸 즐기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 나는 이제 너무 번잡스러운 거 싫고 그냥 좀 조용한 곳에서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시골 환경 같은 거를 선호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이제 어떤 형태의 뭐 환경을 원하는지를 학생분과 상담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학생이 원하는 학업이랑 생활 환경을 우선해서 학교를 네, 선택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선택할 때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역시나 비용이랑 장학금이겠죠. 뭐 학교들마다 정말 학비는 이따가 제가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은 학년에 다른 학교를 입학한다 하더라도 학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1년에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근데 이 나이대 학생이 이 정도 비용 차이를 감수를 하면서까지 특정 학교를 가는 것이 이득인가?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장학금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뭐 장학금에는 학업 우수 장학금도 있겠지만 어린 친구들일수록 뭐 운동선수 장학금도 있고 뮤직 장학금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 장학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운동이랑 뮤직 장학금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러면은 운동선수 장학금은 프로 선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로 좀 운동에 재능이 있고 학교 리그 같은 거 나가서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운동 장학금도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그러면 얼마 정도 드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나이대별로 많이들 가시는 학년이랑 비용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어 5로 이제 이어 5 같은 경우에는 보딩 스쿨보다는 데이 스쿨들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반드시 동반을 해서 가시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통학을 할 거니까 보딩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학비는 12,000파운드부터 3만 파운드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고 이어 9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많이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만 파운드 또는 뭐 4만 파운드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밑에 참고사항이라고 넣어놨지만 브라이튼 컬리지라고 해서 사립학교 중에 거의 랭킹 5등, 6등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어 5 데이로 가는데 학비가 3만 800 파운드입니다. 가장 저렴한 거에 비해서 거의 3배 가량이 비싸죠. 그 보딩 같은 경우도 5만 4,520 파운드로 지금 이어 9으로 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약 2만 파운드가 비싸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브라이튼 컬리지를 가는 것이 지금 내 나이대 학생한테 맞는 것인가?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의외로 이어 9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GCS를 시작한다거나 GCS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학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학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부터는 학년에 대한 학비 차이보다는 그냥 학교별 학비 차이 또는 위치적 학비 차이, 보딩 비용 같은 경우도 시골이 저렴하고 도시일수록 비싸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져서 비용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54,520파운드가 지금 얼마냐라고 하면 지금 환율 1,78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9,700만 원이에요. 그럼 거의 억 단위죠. 그러니까 보딩 비용으로 가는 게 이제 보딩 스쿨 가는 게 영국도 저렴하지는 않은 거죠. 거의 비싼 학교는 억 단위의 예산까지 년당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는 지원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좀 학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하는 서류는 현재 학교의 영문 성적표 또는 영문 생활기록부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학년일수록 당연히 성적표 같은 게 공식적으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다가 가는 친구들이나 중학교 다니다가 가는 친구들은 보통 생활기록부를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같이 제출을 하고 있고요.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 판단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뭐 공인 영어 시험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토플이라던가 IELTS 이런 영어 시험지 점수를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 그런 점수가 없다라고 하면 학교에 요청을 해서 학교 자체 온라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테스트를 보고 나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원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어 시험 외에 다른 과목은 시험이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랑 수학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라던가 아니면은 수학을 면제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어 9, 뭐 11세나 12세 이상 거의 학생들부터는 수학이랑 영어는 거의 필수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레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식스폰 컬리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서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몇 학년으로 무슨 과정을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필수 그리고 수학이랑 과목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뷰를 무조건 필수로 봅니다. 이거는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인터뷰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학년일수록 인터뷰는 이제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인터뷰 질문은 뭐, 너 영국에 대해서 뭐 알고 있니? 뭐, 영국에 왜 오고 싶어? 이렇게 되게 그냥 정말 아이랑 어른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질문을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랭킹이 높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전공 생각하는지, 왜 그 전공을 생각을 하게 됐는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학업적 강점은 무엇인지, 조금 더 아카데믹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지원을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통 내가 입학하기 전 1년 전부터 원서를 접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2025년 9월 달에 내가 영국에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2024년도 9월 달에 이미 원서가 접수가 되었어야 돼요. 이 이후부터는 학교들이 자리가 있을 때만 원서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준비하시면 빨리 준비하실수록 뭐 학교 지원이라던가 아니면은 혹시라도 지원한 학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다른 옵션을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고, 어, 이제 아니면은 뭐 장학금이라던가 이런 거 데드라인도 따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이 입학하려는 9월 달 입학일로부터 1년 전부터 원서를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름 때 상담을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6월 정도에 상담을 오시면 저희랑 어떤 학교까지 원서를 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류를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내년도 입학을 위한 서류가 딱 열리자마자 지원서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타임라인은 그렇게 1년 단위로 잡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 케이스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이 학생들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애매한 학생이에요. 나이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레벨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A레벨 가서 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고1, 우리나라로 치면 고1, 2를 건너뛰고 중학교 3학년 끝나자마자 고3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많이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케이스의 학생들 중에 A레벨을 추천드리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내신이 좋고 선행학습이 많이 된 학생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이렇게 중학교 3학년만 마치고 나이로 이제 A레벨을 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 2등급 정도. 그리고 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나갔던 친구거든요. A레벨을 하려고자 하는 이유도 본인이 수학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간다라고 했었고 학교에서 수학 테스트 같은 걸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A레벨 과정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 자녀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옵션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재원 자녀분은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 말고 공립학교라는 옵션이 생기죠.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대신에 당연히 공립학교는 무료이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비해서 교육 퀄리티라던가 이런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랑 자녀분의 좀 선택적인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어 실력이 우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면 그래도 비용을 아끼시는 게 좋으니까 공립을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 학생이 조금 누가 끌어줘야 되고 한국에 학원 같은 걸 많이 다녔고 좀 주도적으로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사립학교를 더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공립 사립학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자녀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결론에 제가 적어놨지만 뭐 케이스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과정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학생의 성향이랑 목표에 맞게끔 유학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기 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실제 학생 케이스들도 이제 쭉 정리를 해놨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마치고 나서 영국 유학을 준비를 했던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이 1등급이었는데 최상위권 영국 대학교를 희망을 했어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월반을 하지 말자. 네가 곧 중학교 내신은 열심히 했고 공부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급 학교는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희가 추천을 했고 이 친구는 GCSE라는 과정 아까 제가 이제 그 A레벨 전에 들어야 되는 과정을 6개월 정도 수강을 하고, 영국에서는 이런 과정을 이제 중학교 애들이 배우는구나, 라는 거를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A레벨로 진학을 한 학생 케이스가 있고요. 음,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두 명의 자녀를 함께 출국인데, 이게 무슨 케이스냐면, 저희가 영국 비자 같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의 학생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들 중에 뭐 주재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비자는 그거랑 다르고 12세 미만은 어떻게 보면 미성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딩으로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영국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자녀 12세 미만이니까 부모님 중 한 분만 따라오고 싶으면은 따라와. 우리가 허락을 해줄게. 대신에 나머지 부모 한 명은 너희 나라에 남아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Parent of Child Student 비자로 하는데 여기서 그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가 두 명인데 자녀 두 명을 다 한부모가 데리고 가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한 분이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자녀가 몇 명이라도 상관없이 페어런트 오브 차일드 스튜던트 비자로 가실 수가 있고 대신에 조건은 12세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9월에 이제 자매 두 명을 데리고 출국을 하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지금 잘 적응하고 계시고 학생분들도 되게 해피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많이들 상담 오시는 케이스가 국내 국제학교 다니다가 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 뭐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여기 서울 쪽에 있는 SIS라던가 아니면 더리치라던가 이런 데를 다니다가 이게 국제학교이기는 하지만 너무 한국 정서다. 나는 조금 영국식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실제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생이 어디 과정까지 밟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을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은 보통 A레벨을 할 것인지 또는 IB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A레벨이라는 과정은 내가 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3개 과목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IB는 총 6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홍콩 이런 나라도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영국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확실하고 전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무리해서 6개를 하시는 것보다는 3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고득점, 획득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라던가 비용적으로 허락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있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마지막 A레벨 과정, 대학 준비 과정은 영국에 가셔서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천하는 나이는 언제냐? 조기 유학을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나이대는 딱 요 나이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 3, 만 7세에 입학을 하는 게 좋고 만약 만 7세 입학을 하려면 만 6세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 1년 전부터까지 가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미성년자 12세 미만의 학생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만 9세까지. 이어 5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나의 자녀가 만 10세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 5세부터 이후부터는 영국에서 이제 커먼 엔터런스 이그잼이라고 해서 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어 나인을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좀 낮은 학교로 가느냐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 10세라던가 만 11세 가게 되면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리니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 9세 때 이어 5로 들어가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 이 나이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한국에서 학업을 하시다가 이어 9, 만 13세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어 9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나이, 이 학년이 영국에서는 국제학생이라던가 아니면 TO를 가장 많이 뽑는 학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어 9 다음에 이어 10부터는 GCSE 과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학생들을 많이 뽑아놔야지 자기네 학교에서 GCSE부터 A레벨까지 이어서 공부를 할 친구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자녀를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나이를 고려를 해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드리는 건 이어 9, 만 13세 될 때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나이는 이어 1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GCSE가 시작되는 나이, 만 14세. 요때도 이제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이어 10보다 이어 9을 더 추천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어 10 같은 경우는 GCSE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 9에서 함께 학업을 시작한 애들이 GCSE까지 보통 같이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좀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 10을
따로 뽑지를 않아요. 자리가 공석이 있을 때만 뽑기 때문에 누가 이어 나인을 공부를 하다가 자퇴를 한다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들이 있어야지만 좋은 학교는 이어 10 공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 9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학교로 노려볼 수 있는 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뭐 전학이라던가 아니면 영국 유학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나이가 만 16세, 이어 12예요. 이때부터는 A레벨이 시작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시는 게 이제 2년 동안 A레벨 과정을 밟고 영국 대학교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결정을 늦게 해서 이 나이보다는 한 살 정도가 많아졌는데, 혹시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이 나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 명시해 놓은 학년으로 나이 많은 학생을 받는 거를 학교들이 좀 주저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A레벨 과정이 만 16세부터 들을 수 있는 과정인데, 만 18세 학생이 갑자기 신입생이라 들어오면은, 다른 이제 반 애들의 학업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살 이상 많은 애들은 아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 조기 유학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자녀의 유학 이제 갈 수 있는 나이가 1년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학교랑 타협을 해볼 수 있는데 2살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음 스테이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가 만 13세가 아니라 만 14세부터 유학을 준비를 할 건데 GCSE로 좋은 대학교를 못 가, 좋은 학교를 못 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조금 참으셨다가 만 16세 때 이어 12로 지원을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식화해 놓은 거를 표를 잘 머리에 담아 두시고, 언제쯤 몇 세 때 이제 보내야 되지라는 거를 요 그래프에 따라서 네,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제 영국 유학센터에서는 조기 유학하는 학생들은 뭐를 도와주느냐? 요거 사진 이제 저희 학생 이제 올해 9월달에 입학한 학생이 찍어서 보내준 학생인데 저희가 일단 도와드리는 거는 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학생 성향이 반영이 되도록 부모님의 원하시는 거랑 학생 성향이 반영이 되도록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할 학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입학이라던가 시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 입학 시험 자료들도 있고 인터뷰 자료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한테 이거 제공을 해드리고 뭐 필요하면은 뭐 과외랑 이런 것도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미성년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유학 동의서부터 굉장히 챙겨야 되는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부모님들이 일괄적으로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및 서류 작업의 전문성.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 12세 미만 학생들을 동반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페어런트 오브 차일드 스튜던트 비자가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영국에서 심사도 되게 많이 딜레이가 되고, 막 길어지면은 3달, 4달, 이 정도 비자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비자를 받고 가셨는데, 저희가 학생 비자라던가 동반 부모 비자 이제 신청 대행을 당연히 다 도와드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뭔가 이슈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대신 학교라든가 비자청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 이건 뭐냐면 뭐 학생들이 단순히 1년, 2년 그냥 영국 생활을 즐기러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한 10살 때 영국에 가서 대학교까지 영국에서 있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연락을 하면서 너 뭐 혹시 뭐 지금 학교 마음에 들어? 다른 학교 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은 이제 대입 시점이 되면은 전공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니? A레벨은 무슨 과목 할 거니? 그리고 대학교 뭐 이제 어떤 전공으로 어떤 대학교까지 지원을 해볼 거니? 이런 거를 저희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영국 조기 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실 점 아니면 저희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내용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고요. 혹시나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따로 여기에 채팅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0분 정도까지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은 세미나는 네, 이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세션은 종료된 거라서 나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